국제학교 커리큘럼 하면 머릿속에 딱 알파벳부터 떠오르시죠? AP, IB, A레벨. 이게 다 뭔가 싶고 어떤 게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건지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복잡한 머릿속을 아주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요. 각 커리큘럼의 속살까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논의의 목표는 어떤 커리큘럼이 1등이다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각 교육과정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성향의 학생한테 더 잘 맞을지를 이해해서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우도록 돕는 거죠. 학문적 성장이냐 아니면 명문대 진학을 위한 전략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저는 운동선수 훈련법에 비유하고 싶어요. 아, 훈련법이요? 네, 단거리 선수, 마라톤 선수, 그리고 10가지 종목을 다 잘해야 하는 10종 경기 선수. 훈련법이 완전히 달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의 학문적 선수로 성장하길 바라는지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커리큘럼을 골라야 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게 더 좋다더라,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 맞춤형 훈련법을 찾는데 아주 좋은 가이드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선수 유형에 맞는 훈련법이라니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첫 번째 훈련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AP, Advanced Placement입니다. 네, 미국 칼리지 보드에서 만든 가장 미국적인 교육과정이죠. 저는 이걸 교육계의 알라카르트 메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 알라카르트. 네. 원하는 단품 요리만 속속 골라 담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맞습니다. AP의 가장 큰 특징은 각 과목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에요. 1년 동안 한 과목을 딱 듣고 5월에 시험을 보면 그걸로 끝. 다음 학기에는 전혀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죠. 여기서 엄청난 유연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겠네요. 수학, 과학에 아주 강한 학생이 있으면 11학년 때는 AP, 미적분, 물리, 화학에 그냥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2학년 때 갑자기 심리학에 관심이 생겼다. 그럼 AP 심리학, AP 거시경제 이런 걸 맛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전략적인 조합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AP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게 바로 대학 학점 인정 제도인데요. 아, 네네. 여기서 아주 중요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지점을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AP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매년 5월에 치르는 AP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학기 중에 학교에서 수강하는 AP 과목입니다. 이 둘의 역할이 달라요. 아, 시험이랑 수업이요? 네. 5월에 보는 시험에서 5점 만점에 4점이나 5점을 받으면 이건 대학 가서 해당 과목 학점을 미리 인정받는, 말 그대로 학점 선취의 의미가 큽니다. 아, 그러니까 시험 점수는 대학 등록금을 아끼거나 조기 졸업하는 데 쓰는 일종의 쿠폰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반면에 대학 입시, 그러니까 당락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AP 과목을 수강하고 거기서 받은 내신 성적, 바로 GPA입니다. GPA요? 네. 왜냐하면 AP 과목은 일반 과목보다 더 어렵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A를 받으면 GPA 가산점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일반 과목 A가 4.0이라면 AP 과목 A는 4.5나 5.0으로 쳐주는 식이죠. 와,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입학사정관들은 이 학생이 우리 학교의 어려운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이걸 보는데, 고등학교 때 AP 과목을 듣고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건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그런 시스템이라면 학생들이 그냥 점수 따기 쉬운 소위 꿀 AP 과목들만 골라서 듣고 GPA를 부풀릴 수도 있지 않나요? 명문대 입학 사정관들이 그런 꼼수를 간파할 수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상위권 대학과 일반 대학의 평가 방식이 갈리는 지점이죠. 최상위권 대학들은요, 지원자의 고등학교 프로필을 함께 봅니다. 그 학교에서 어떤 AP 과목들을 제공하는데 이 학생이 그중에서도 가장 도전적인 과목들을 선택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아, 단순히 몇 개를 들은 예가 아니라 뭘 들었냐를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가장 어려운 AP 물리 C가 개설되어 있는데 학생이 상대적으로 쉬운 AP 물리 E를 들었다면 그 의도를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결국 AP의 유연성은 학생에게 자신의 학업적 야망을 증명할 기회를 주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여기서도 적용되네요. 정리하자면 AP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걸 중심으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는 전략가 타입의 학생에게 아주 매력적인 시스템이겠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자유가 오히려 독이 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너무 많은 선택지는 혼란만 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정반대로 아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코스 요리 같은 커리큘럼을 원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IB, 즉 International Baccalaureate가 등장합니다. AP가 미국식 실용주의와 유연성을 대표한다면 IB는 유럽식 교육 철학에 기반한 균형과 깊이를 추구하죠. 균형과 깊이요. 저는 그래서 IB를 교육계의 10종 경기라고 부릅니다. 10종 경기요. 네. 단거리 달리기만 잘해서도 안 되고 투포함만 잘 던져서도 안 돼요. 모든 종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를 보여줘야만 완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혹독한 프로그램이죠. 10종 경기라 듣기만 해도 힘든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그런가요? IB의 핵심은 1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어지는 2년짜리 디플로마 프로그램 DP인데요. 일단 한번 과목을 정하면 2년 동안 바꿀 수가 없어요. AP처럼 1년마다 갈아타는 게 불가능하죠. 아, 2년 동안 묶여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과목 선택의 자유도 거의 없습니다. 언어, 제2외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예술 이렇게 정해진 6개 학문 그룹에서 반드시 하나씩 골라야 합니다. 와, 필수네요. 네. 이과 성향이 아무리 강해도 문학이나 역사 과목을 들어야 하고요. 문과 성향이 짙어도 수학과 과학 실험을 피할 수 없는 구조죠. 그리고 이 6과목 중 3개는 심화주진, HL, 3개는 표준 수준, SL로 공부하게 됩니다. 와, 정말 균형을 강지하는 시스템이네요. 그런데 IB의 진짜 정체성은 이 6개 과목이 아니라 그 위에 추가되는 3개의 핵심 과정, 즉 코어에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IB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죠. 첫째는 4천자 분량의 소논문 2E, 둘째는 지식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철학 수업인 지식이론 TOK, 마지막으로 창의, 체험, 봉사활동인 CAS입니다. 잠깐만요. 4천자 소논문이라고요? 고등학생이요? 그거는 거의 대학교 3, 4학년 때나 쓰는 수준 아닌가요? 정말 엄청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IB를 겪어본 학생들이 대학 1학년 수업은 IB에 비하면 휴가 같았다 이런 말을 하곤 하죠. 하하, 그럴만도 하겠네요. 실제로 이 TOK CAS는 단순히 숙제가 많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학생이 스스로 연구 질문을 정하고 자료를 찾고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말 그대로 미니 학자가 되어보는 경험이고요. TOK는 수학적 진리와 역사적 진실은 어떻게 다른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 던지면서 비판적 사고의 틀을 만들어주죠. 아, 생각하는 힘 자체를 길러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CAS는 공부만 하는 책벌레가 되지 않도록 세상과 소통하고 기여하는 경험을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이 3가지는 학생을 지식을 암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고 성찰하는 사람으로 키우려는 IB의 교육 철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한 사람의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아주 촘촘하게 설계된 시스템이군요. 그럼 이런 IB 프로그램은 어떤 학생에게 잘 맞을까요? 아까 예로 들었던 글쓰기는 정말 잘하는데 수학만 보면 머리가 아픈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학생이 IB를 한다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그 학생에게 IB는 지옥과도 같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지옥이요? 네, 수학과 과학을 억지로 심화과정 HL로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표준과정 SL이라도 반드시 이수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디플로마 점수가 발목을 잡힐 수도 있죠. 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학생이 평생 피해왔을지도 모를 논리적 사고와 데이터 분석 능력을 최소한이나마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IB는 학생의 약점을 보완하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실하고 꾸준하며 구조적인 환경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학생, 아직 자신의 명확한 강점이나 진로를 찾지 못해 폭넓은 탐색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P는 나만의 무기를 날카롭게 갈고 닦는 과정이라면 IB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본 근육을 온몸에 키우는 과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좋은 정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결의 커리큘럼을 만나보죠. 영국식 교육과정인 A레벨입니다. 이건 또 어떤 훈련 방식일까요? A레벨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키우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메달리스트요? 네, 양공 선수는 양공만, 역도 선수는 역도만 파고들잖아요. A레벨은 학생이 가장 자신 있고 관심 있는 3, 4개 과목에만 2년 동안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의 끝판왕입니다. 3, 4개 과목이요? 6개 그룹을 골고루 해야 하는 IB와는 정말 극과 극이네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만약 학생의 목표가 의대 진학으로 확고하다면 A레벨에서는 생물, 화학, 수학 딱 이 세 과목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3과목만요? 네, 다른 과목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신의 목표와 직결되는 분야의 전문성을 고등학교 때부터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진로가 명확하게 결정된 학생에게는 이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없습니다. 특히 영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같은 영연방 국가의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A레벨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들리는데 단점도 명확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의대 지망생이 12학년 때 갑자기 컴퓨터 공학에 눈을 떴다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게 A레벨의 가장 큰 위험 부담입니다. 이미 생물, 화학에 1년 이상을 쏟아본 상태라 진로를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아직 자신의 진로나 흥미를 탐색하는 단계에 있는 학생에게는 너무 이른 시기에 선택의 폭을 좁혀버리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리스크가 크네요. 네, 또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는 A레벨 성적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SAT나 다른 활동들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군요. 이외에도 인도의 CBS에는 스템 교육의 강점이 있고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철학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청취자분들이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죠.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에게 직접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제가 4가지 핵심 질문을 드릴 테니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첫째, 어느 나라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은가 하는 목표 국가 문제입니다. 아, 국가 선택이 중요하군요. 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이 목표라면 AP, 영국이나 유럽권이라면 A레벨, 특정 국가 없이 전 세계를 무대로 생각한다면 IB가 가장 보편적이고 유리한 경로로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 둘째, 우리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가 하는 학습 성향 문제입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강점을 중심으로 파고들 때 더 큰 성취감을 느끼는 자기주도적 탐험가 타입이라면 AP가 잘 맞을 거고요. 반면 정해진 틀 안에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며 안정감을 느끼는 성실한 완주자 타입이라면 IB의 구조적인 환경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탐험가냐 완주자냐. 재밌네요. 그럼 세 번째는요? 셋째, 미래의 꿈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하는 진로 결정 여부입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처럼 가야 할 길이 명확한 직선도로 위에 있다면 A레벨을 통해 남들보다 빠르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며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여행하고 싶다면 다양한 풍경을 보여주는 IB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죠. 네,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남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고 싶은가 이겁니다. 명문대 입시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전력적 효율성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당장의 입시 결과와 상관없이 대학과 그 이후의 삶을 지탱해줄 학문적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굳이 우선순위를 두자면 전자는 AP나 A레벨의 장점과 후자는 IB의 철학과 더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어느 길을 선택하던 최상위권에 도달하려면 학생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 AP, IB, A레벨이라는 낯선 알파벳의 벽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각기 다른 교육 철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어떤 길이 더 쉽고 편한지를 따지기보다 우리 아이의 성향과 꿈에 어떤 길이 더 어울리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의 머릿속에 더 많은 지식을 채워넣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대해 스스로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커리큘럼들은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에 불과합니다. 목표와 도구를 혼동하지 않고 우리 아이의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 고민의 최종 목적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